작가라고 하면 쓰는 사람이잖아요. 쓰는 사람. 이 작가는 어떻게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만나본 모든 작가들은 처음에는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뭐였냐?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작가들은 어려서부터 다독을 했을까? 제가 경험하고 종합한 이 작가들의 독서, 읽는 사람이라는 것은 독서에 대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취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독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취향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있어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고 싫음, 호불호를 가진 사람이 결국 쓰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나도 공감이 되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도 이런 생각한 적 있었는데 내 일기장에 적어두고 싶은 만큼 혹은 어디에 인용하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런 거에 밑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할 때 책에 밑줄 치려고 혹은 공감하려고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인? 이 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이것을 엿보고 싶은 마음이 문학을 쓰게 만드는 것이자 문학을 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는 이렇게 목적까지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유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표현이 다 안 됩니다. 독서라는 것이 혹은 예술을 감상한다는 것이 작가 자신도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독자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아차릴 수 있겠어? 저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타인이 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 이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조금씩 더 물들어가는 이 행위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책을 만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판물로 성공을 거두면 이후에 영화나 게임 같은 2차 창작으로 이어졌는데 요새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출간이 돼서 성공을 거두기 이전 단계에 트리트먼트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콘텐츠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경희 작가님부터 좀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로서의 묘미를 100% 살리지 못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럿이 작업을 하니까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야기라는 게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매체를 전환해서 다양하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업계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이야기는 사실 작가로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에세이였거든요. 동아일보 기자님이 이제는 잘 짜여진 소설이나 웹툰이 드라마로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세이라도 IP 다각화가 뭐 가능하다 이런 그런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전삼회 작가님이라는 분이 안예은 뮤지션의 난파라는 그 곡을 들으시고 영감을 받아서 SF 소설을 쓰셨어요. 그래서 창작 자체가 굉장히 서로 넘나들고 있고요. 출판이 어떤 고유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출판사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업계에 있으신 업체들이 출판과 미디어로 굉장히 많이 변모를 하고 있죠. 지금 만화를 보는 거는 누구나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죠. 계속 이 개념은 확장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더 다양한 형식의 소설을 접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전기가 없을 때 저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종이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종이책은 어떤 순간에도 그 물성을 갖고 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독서 컨퍼런스 주제는 영상 매체 시대에 변화하는 독서입니다.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 책은 조금씩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도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새롭게 책을 읽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도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텐데요. 각자 진행하고 계시는 독서 관련 활동들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한 권을 좀 제대로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독서가 풍부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감상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자나 번역가가 강연하는 자리에 직접 와서 이 책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깊게 짚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참 좋은 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동의하게 될 때 독서가 조금 더 만족스러워지고 풍성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을 전부 다 취업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책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름에 한 번은 뉴스레터 보름 유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출판사가 꿈꾸는 어떤 문화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자가 읽고 권하고 그리고 만들게 되는 그런 문화. 그래서 사계절 출판사가 제일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독서관장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책 읽는 가족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 책을 온 가족이 같이 읽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책을 권하는 방법이 생겨난 것이 당당이라는 북클럽이에요. 주로 어린이들이 같이 질문에 답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이 진행이 돼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읽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독서행위 혼자 하는 건데 모여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해서 책을 매개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시우이라는 어플은 시집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시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획위원들이 이제 시를 선별하고 있고 기획위원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 시우이 어플이 큐레이팅을 디지털화 시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별 혹은 뭐 배고픔 이런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시 안에 본문에 그런 텍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로 묶여 있는 시들이 검색되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이 시를 누르면 그 시인이 쓴 시집으로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 구조를 접하시고 처음 이제 시를 읽으시는 분들이 시를 보게 되시고 또 시집을 찾게 되시는 자동화된 큐레이팅을 조금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이너한 취미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책을 쓰고 또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읽고 싶어 합니다. 보다 나은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2022년 독서 컨퍼런스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